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의 개념과 표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선생님 이름은 이재영 선생님이에요. 네. 자, 집합이란 무엇일까요? 집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히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집합이라고 하고, 그 모임 안에 있는 것들을, 그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의 약수의 모임을 볼게요. 자, 6의 약수의 모임은 6의 약수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6의 약수가 1, 2, 3, 6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집합이 맞습니다. 이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6의 약수는 1, 2, 3, 6이고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도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있으니까 대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작은 수의 모임을 볼게요. 작은 수라는 거는 기준이 다르죠. 선생님의 입장에서 작은 수랑 여러분의 입장에서의 작은 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없으니까 집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지금 6의 약수라는 것의 모임의 대상 하나하나가 우리가 1, 2, 3, 6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 1, 2, 3, 6이 집합의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6의 약수의 모임이 집합이라고 했어요. 얘는 집합이었고, 자, 원소는 뭐가 있었죠? 원소가 1, 2, 3, 6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집합 A라고 정의를 하면 원소 1은 A에 속하죠. 그거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1이 A에 속한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집합. 얘는 뭐? 얘는 원소 되겠죠? 자, 그럼 2는 A에 속하나요? 네, 2 여기 있죠? 그러니까 2는 A에 속한다 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럼 4는 A에 속하나요? 4는 여기 원소 없죠? 그러니까 A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호를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는, 자, 먼저 원소가 1, 3, 5인 집합이 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집합은 5 이하의 홀수의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소가 3, 5인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각각 A, 집합 B, 집합 C라고 해볼게요. 그럼 A의 원소는 1이랑 3이랑 5죠. 얘가 A의 원소가 되고, B의 원소는 5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얘가 B의 원소가 돼요. 그럼 C의 원소는 3이랑 5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A의 원소가 1, 3, 5. 그 다음에 B의 원소가 1, 3, 5기 때문에 두 집합의 원소가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랑 B랑 같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럼 B의 원소는 1, 3, 5고 C의 원소는 3이랑 5면 원소가 다르죠. 그래서 B랑 C랑은 다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A랑 C랑도 다른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야 되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야 되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면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집합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예를 들어 8의 약수의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A를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고요. 집합은 꼭 중괄호를 해줘야 돼요. 8의 약수를 다 쓰면 돼요. 1, 2, 4, 8 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원소를 모두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방법은 이 원소들의 공통점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A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써주는 거죠. 집합 A의 원소 어떤 X, 그 X는 8의 약수. 자, 그럼 얘가 바로 조건이 되는 거죠. 집합이 될 수 있는 조건,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 얘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X, 그쵸? 근데 그 X는 8의 약수.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주면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거 원소 1, 2, 4, 8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를 우리가 바로 벤 다이어그램 이라고 말해줘요. 그럼 집합의 표현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있죠. 몇 가지라고요? 집합의 표현 방법은 몇 개? 세 개. 몇 개? 세 개 있는 거예요. 자, 이따가 미션 답을 쓸 때 우리가 3이라고 숫자로 써주면 돼요. 숫자로 쓰세요. 답은 3이에요. 네, 그러면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기호로 나타낼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A가 8의 약수 1, 2, 4, 8 이렇게 있어요. 그럼 원소는 1, 2, 4, 8이 되겠죠. 그쵸?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러면 원소로 N, A는 4라고 써주면 되고요. 얘는 우리가 넘버의 약자예요. 그래서 A에 원소가 몇 개 있느냐 했을 때는 4개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이 X바 X는 5 이하의 홀수라고 했을 때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면 1, 3, 5라고 써줄 수가 있죠.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는 기호로 NB라고 해주고 얘는 몇 개? 3개라고 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또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집합 C가 X바 X는 1 이하의 짝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1 이하의 짝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원소가 없는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원소가 없으니까 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소가 아예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해주고 비어있는 집합, 공집합 기호로 나타낼 때 이런 기호를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개가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링크에 들어가셔서 아까 선생님이 미션 답 말해준 거 있죠? 꼭 숫자로 쓰라고. 그거 쓰셔서 동영상 시청했다고 남겨주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